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국 대표팀이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무려 0대7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고, 이번 주중에 펼쳐질 3차 예선 2차전에서는 역시나 아시아 축구 강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만나 다시 한번 힘든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중국 대표팀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반전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선수단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전 경기에서는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 베람 압도에리 등 귀하 용병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기존의 중국 토종 선수들인 우레이와 장 위닝을 대체하는 그야말로 칼을 빼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바로 이번 주중에 있을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홈에서 상대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56위 자리에 위치한 87위 중국 대표팀이 상대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 팀으로서, 중국 대표팀은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1승 4무 5패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하락세를 타고 있고, 심지어 홍콩에게 패배, 타지키스탄에게 무승부, 싱가포르에게 무승부 등 약체팀들에게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전적이 좋지 못한 데다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0대7로 참패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아무리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1차전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거뒀다고 해도 객관적인 전력과 최근 흐름상 사우디 대표팀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인데요.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1차전 워낙에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 대표팀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반전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선수단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전 경기에서는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 베람 압도에리 등 귀하 용병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기존의 중국 토종 선수들인 우레이와 장 위닝을 대체하는 그야말로 칼을 빼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 9일 생방송 베이징 청년일보에 따르면 중국 대표팀은 내일 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게 된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이미 라인업을 적절하게 조정해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 대표팀이 8일 저녁 훈련을 시작한 직후 코칭 스태프는 팀을 그룹으로 나누었다. 레프트백인 류양이 부상으로 팀을 떠나면서 팀은 골키퍼만 4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는 교체 골키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선수를 두 그룹에 균등하게 배분했다. 이 가운데 페르난지뉴, 베람 압도에리 등 뛰어난 개인기나 대결 능력을 갖춘 일부 선수들이 주전으로 등장했다. 각 조별 선수는 12명으로 선발 라인업에 어떤 선수가 들어갈지는 코칭 스태프가 최종으로 결정하게 된다. 조별 라운드 최하위에 처해지는 딜레마에 빠진 중국 대표팀은 개인 기량이 똑같이 뛰어난 사우디를 만나도 수비 축구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전 팀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국 축구협회 수뇌부와 코칭 스태프 모두 중국팀이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방어적으로 후퇴하되 공격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결국 득점 없이는 중국이 조 4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면서 중국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 외국인 용병 출신 선수들인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 베이람 압도에리 선수를 주전으로 훈련시켰으며, 이 선수들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주전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확실히 중국 대표팀은 지난 일본과의 경기에서 중국 토종 선수들인 우레이와 장위닝을 투톱으로 출전을 시켰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었는데,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 베람 압도에리 선수 모두 최전방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레이 선수와 장위닝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요. 사실 기술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브라질 출신의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가 당연히 중국 선수들보다 우위에 있고, 그리고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위구르족 출신의 베람 압도에리 선수가 기존의 중국 선수들보다는 더 나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중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 역시 외국인 용병 출신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투입되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람 압도에리는 장이닝보다 훨씬 강하고 투지가 충분한 선수야. 알란 까르발류는 미드필더로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하며, 포워드에서는 베이람 압도에리와 우레이가 교체되어야 한다. 장 위닝은 중국팀에 매우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약한 팀이고 더욱 빠르게 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금은 신체적인 능력을 제쳐두자. 페르난지뉴와 알란 까르발류는 게임 전체를 플레이해야 한다. 이번에도 이기지 못하면 탈락할 것이다. 일본전에서 베이람 압도에리는 선발 출전이 안 됐는데 장 위닝은 선발 출전이 허용된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인업이 미세 조정되면 점수도 미세 조정되나? 0대5로 쳐도 괜찮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팀의 목표는 4위 안에 드는 것이 아니다. 조체화인만 아니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는 풀타임을 뛰어야 한다. 이번에도 못 이기면 탈락이다.
이기고 싶지만 패배가 두렵다면 떠나라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굉장히 힘든 경기인 만큼 변화가 필요하며 귀화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으로서는 1차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워낙에 큰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반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 수비에 치중을 하면서 귀화 출신 선수들인 중국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공격을 맡기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정말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힘들게 월드컵 3차 예선까지 올라왔지만 조편성 운도 그렇고 선수들의 부상 문제도 그렇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정말 엄청난 불운이 따르면서 탈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사우디전을 패배하면 2연패 수렁에 빠지는 데다 그 다음 경기에서는 호주 대표팀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중국 대표팀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이번 9월 A매치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